이번에 이슈가 된 것도 애플카, 네. 그죠? LG와 관련된 협력.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장시영 사장하고는 그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사실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 LG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뭐 예전에 LG전자가 주가가 많이 튀긴 했었죠. 그치, 그때 그 이슈 때문에.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요즘 LG전자가 워낙 그 바닥을 기고 있고 거기에 물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야기가 좀 돌았죠. 다시 애플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돌았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KB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신뢰가 약간 그러신가요? 네. 아, 왜? 내가 KB증 5대 그래요? 금융지주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 금융지주. 저기죠. KB은행이죠, 뱅크. 국민은행. 네, 자, 저희 KB증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큰 종목으로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전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LG 이노텍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고, 현우산업이라고 작은 종목까지 이제 코멘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작은 종목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정도, 빠르면 이번 주, 하여튼 조만간에 LG그룹에서 조직 개편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LG그룹에서 애플카 관련해서 TF를 공식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좀 스물스물 검실검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이 결국 애플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조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 관련된 리포트도 때마침 그때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애플카를 하면 이거 뭐 내연기관차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은 결국엔 전기차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게 됐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다라면 여기에서 배터리가 뭘 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건데, 우리나라의 NCM 3원계 배터리로 갈 것인가, LFP로 갈 것인가,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LFP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같이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게 될 경우에 LG그룹이 함께 한다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배터리 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계열사가 누가 있죠? LG 케미칼, LG 화학이 또 하나 될 거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양극재를 하고 있는 LNF. 예, 요 정도가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같이 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장 쪽에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LG전자가 결국은 예전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또 냄새를 빨리 맡은 사모펀드가 가장 강한 매집이 좀 금요일 날 들어온 거 같고,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들, 그러니까 기관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팔다가 한 방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같은 방향으로 사고 있고, 개인들만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첫 반등을 주니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조금 전에 FNF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게 이제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23년도, 내년도입니다. 22년은 이미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원래 LG전자는 그래도 큰 변화가 있었죠. 안 되는 것들은 좀 정리 과감하게 하고, 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는 조금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까만색 그림입니다.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지금 주가는 8만원 아래에서 바닥 잡고 최근에 금요일날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랐죠. 튀어 오른 이유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낙폭 과대.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고. 그러면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이 종목도 좀 경기 민감한 부분이 많죠. 가전도 있고 이런 소비재들을 많이 파니까 PBR 밴드를 가지고 한번 제가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밴드 수준이 몇 배냐면 0.8배입니다. 0.8배.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이후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8년 동안에 이 회사의 PBR 역사적인 밴드를 보시면 0.8배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항상 바닥을 찍고, 최근에는 여기가 언제냐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때가 0.7배 정도 밑으로 또 갔다가 순식간에 근데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때 다들 코로나 뭐 지원금 풀리고 하니까 가전이라든 이런 것들 많이 구매하면서 주가가 다시 뭐 밴드 뭐 저기까지 오르고, 특히 애플카 이슈도 있었죠. 그때는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1.6배 이상으로 팡 튀었었는데, 자 지금은 어쨌든 8년 사이에 기대감이 다 빠져있는 0.8배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아니라 모멘텀만 딱 있어도 주가는 텅텅 튀어오를 수 있는, 대신에 여기서 숫자가 되려면 이제 주가가 PBR 1배를 넘어서서 여기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숫자도 어느 정도 좀 따라줘 줘야 되겠죠. 그래서 0.8배에서 1배까지 관련 데에서는 저는 기대감만 좀 어느 정도 나와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이슈가 나왔고, LG전자가 바닥에서 첫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쇼커보다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한번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한 LG전자를 애플카 관련해서 이번 주에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워낙 이 종목은 한번 움직였다가는 또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에 따라도 한번 잡아본다면, 최근에 바닥이 여기 음봉을 만들고 뚱뚱한 음봉을 만들고 올라온 자리가 있죠.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가 나는 길게 기다리기 싫다. 길게 기다린다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8만 원 정도로 다시 또 이탈해서 지지부진하면 팔고 뭐 결국에는 숫자도 나오고 성장 모멘텀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냥 PBR 0.8배 정도 수준에서 나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애플카 기대감이 좀 붙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번 주에 그 LG그룹에서 뭐 그런 뭐 TF팀 만들고 이슈가 돼서 괜찮게 움직인다면, 전고점이 지금 보시면 한 10만 원 정도 위치에 있죠. 그죠? 200일선은 여기 위에 있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뭐 LG전자 관련해서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LG 이노텍을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LG 이노텍. 그렇죠. 네, LG 이노텍도 한번 보시면, 자, LG 이노텍이 최근에 참 무거운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애플 아이폰 이슈 때문에 뭐 폭스콘에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뭐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중국 쪽의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데, 자, 그래서 LG이노텍이 거기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죠? 최근에 좀 올라갈 듯 하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가,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던 이유가 아이폰 관련해서 생산 이슈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지금 많이 빠졌다가 아래 위로 거래도 많이 터졌고 윗꼬리 아랫꼬리 많이 달았잖아요. 이때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 나눴던 애플카 이슈가 나오니까, 당연히 애플카가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여기 뭐 달려야 될까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이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카메라가 앞뒤로 이렇게 달려줘야 얘가 우리가 좀 창문? 현실감 있게 창문까지 달면 약간 자동차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야 전방을 잘 파악하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 쪽에 아이폰 쪽으로 카메라 모듈 쪽을, 고사양 쪽을 가장 잘하고 있는 LG이노텍이 애플카 관련해서도 이 카메라 모듈 쪽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아직까지 숫자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 기대감 밖에 없다. 근데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해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애플카가 결국에는 하다가 드랍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애플 쪽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여전히 뭐 프로젝트를 뭐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단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거기다 LG이노텍은 이익 기준으로
PER입니다. PER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좀 부담이 없다. 다만 모멘텀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하방은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던 부분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네. 이제 사모펀드 쪽 한번 이제 뒤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게 이제 명단이 지난주에 돌면서 여기에 기대를 안 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금요일에는 좀 튀었고, 원래 이미 예상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뭐 금요일에는 조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은 뭐 대기업도 현대건설이라든지, 그죠? 뭐 한미글로벌도 이미 익히, 예전부터 사우디하고 사우디 국영기업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드렸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기대가 이제 없었던 가 호롱글로벌, 히림,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쌍용건설 같은 경우, 쌍용건설에 그래서 이제 뭐 대주주, 최대주주, 그 다음에 최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 뭐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분위기고, 코롱글로벌과 히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 IT라든지 이런 쪽은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은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아직까지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또 사우디에서 방한을 하는 부분도 있죠. 방한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숫자가 나오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주가는 튈 수 있을 거예요. 뭘 체결한다든지 우리가 결국에는 그쪽 사업을 맡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제 할 텐데, 결국에는 조금 서서히 저는 이제 약발이라는 게 이게 그게 맞나요? 이게 표현이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니까 어쨌든 뭐 갑자기 왜 또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고. 그래도 걱정돼 가지고요. 네. 어쨌든 에너지가 그러네. 약발하니까 예. 저기 마약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쨌든 지금은 아주 어쨌든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지난주에 명단도 나왔고 수주 지원단에 참여하는 기업들 명단도 나왔고 같이 이제 출국을 하셨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사우디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온다면 서서히 이제 그 에너지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제 비중은 조금씩 줄이는 걸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전히 여기 자금이 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체크를 해서 자료실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이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데도 이 시용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되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항상 계좌에 혹시 모르는 뭔가 출렁임을 대비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고, 뭐 하나가 또 터졌다, 뭐 부도 이슈가 딱 터지면 순식간에 쎄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주식 계좌에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좀 보유를 하시고 가족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대부분 업종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의류, 백화점, 호텔, 뭐 이쪽이 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주간 찐시황에서 이 화장품 업종 하나만 가지고 이제 화장품 지표를 볼 때 봐야 되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 하는 별로 기운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다들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쪽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IT 가전 쪽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내수 소비를 위해서 뭔가 밀어줄 수 있는 부분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IT 가전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구매가 어느 정도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우리 반도체 재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재고도 약간 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체 반도체 수출 작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역선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겁니다. 그죠?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걸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리오프닝 되고 위드 코로나 간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 데이터가 살짝 살아난다. 그러면 MLCC 관련된 중국 쪽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기거든요. 네. 삼성전기가 엄청 주가 무겁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삼성전기의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중국 스마트폰 출하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여기 가로선이 0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요거 리오프닝 되고 위드 코로나 가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고 그때가 삼성전기가 좀 중기적으로 바닥을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거. 지금 보시면 다 삼성전기와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다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반도체도 이 재고가 떨어질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IT 쪽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많이 올랐던 게 미국 쪽에서 원자재 관련된 가격, 구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들이 다 튀면서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랐거든요. 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장을 돌리면. 그래서 원유에 대한 가격, 원유에 대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유가도 조금 움직였죠. 당연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좋아지면 철강과 화학과 같은 기초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전반적으로 뭐 화학주들이 주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부분이 또 더 턴할 수 있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 화장품 관련해서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화장품을 투자하실 때는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들을 다 넣어뒀고, 앞으로 그 데이터들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보시면 중국 입국자도 변화가 없고, 그죠? 다 변화가 없죠? 싸그리 뭐라 네. 그럴까? 코로나 시간 이후로 너무 나네. 네, 코로나 이후로 너무 줄었고 여전히 한번 튀었다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일본 입국자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다 감소하는 모습. 중국 수출 금액도 마찬가지.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금액입니다. 역성장이죠, 역성장. 우리 화장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중국 때문에 과거에 올랐던 프리미엄을 지금 주기는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 업종은 투자의 후순위가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슈만 나오면 화장품 업종이 그래도 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럼 중국을 대안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일본, 미국, 유럽 쪽이 되는데 요즘 일본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나마 지금 YOY 기준으로 보면 아직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 올라와야 드라마틱한 흐름인데 아직은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정도인데 일부 우리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에 좀 먹히고 있다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중국 말고 대안으로 일본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 미국 수출은 아직까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에요. 홍콩도 마지막 다 역성장 아직까지. 그래서 화장품 전체 수출 금액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품도 마찬가지. 기초가 이제 우리 뭐 스킨이라든지 아주 이제 세안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색조는 마스크 이후에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마스크를 외부에서 이제 벗음에도 불구하고 색조 화장품 수출도 아직까지 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나마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의 마스크팩 쪽도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도 화장품은 여전히 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업종은 내가 낙폭 가대주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숫자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그죠? 실적이 나올 순간순간.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화장품 쪽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을 때 조금 사뒀다가 기대감이 좀 뭔가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와서 주가가 좀 튀면 그때는 좀 파는 정도의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